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우리 수학 3단원 도형의 방정식의 대단원 마무리 문제 한번 풀어볼 거고, 일단 시간이 되는 한 14번까지 찍어보고 시간이 조금 더 남으면 조금 더 풀이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는 두 점 AB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직선 위의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인데요. 자, 일단 이 문제를 보게 되면 같은 거리에 있는 직선까지만 읽으면 뭔가 이상한데, 여러분 이렇게 괄호를 치세요. 이 문제는 결국 어떤 문제냐면 두 점 AB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의 뜻을 한번 살려보면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길이가 같은 점, 요 점을 한번 찾아달라라는 얘기가 되겠고, 이 점의 특징이 뭐냐면 직선 y는 x 위에 있는 점이래요. 그러면 x가 a라는 점이다 라고 하면 y 값도 a인 거겠죠. 그러면 이 점의 정체는 우리가 이 점 뭔지 모르니까 c라고 두면 얘는 a, a인 거예요. 직선 y는 x 위에 있으니까.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럼 일단 AC랑 BC랑 선분 길이가 같아야 되니까 AC의 길이 한번 구해볼게요. A, 1이고 얘는 4,5고, 그럼 얘를 둘이 길이를 한번 구해보면 A-2의 제곱,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빼서 A-1의 제곱, 그 다음에 얘를 둘이 길이 같으니까 루트 A-4의 제곱, A-5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일단 루트를 벗기고 식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정리하면 이렇게 될 거고, 우리 좀 없애볼게요. 없애고 그 다음에 18A 넘겨주면 12A, 5 넘겨주면 36, 이렇게 되겠네. A 값이 3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구하고 싶은 좌표는 3,3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겠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 2번 읽어보면 두 점 AB에 대해서 선분 AB의 길이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A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예요. 자, 일단 문제는 항상 길면 끊어 읽어야 되거든. 자, 첫 번째 줄에서 AB의 길이가 최소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선분 AB의 길이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점을 가지고 길이를 구하면 일단 루트 이거 빼서 제곱하죠. 그래서 5 빼기 A의 제곱, 그 다음에 A 빼기 1의 제곱해서 더한다. 요게 바로 AB의 길이가 되는데, 여러분 이게 최소가 되려면 결국은 요 안에 있는 게 작아야겠죠. 이것이 최소가 되어야 AB 값이 작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 안에 있는 값의 최소 값을 한번 구해주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색깔을 조금 바꿔서 요 안에 최소값을 구하려면 일단 얘를 전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개를 해서 더해주면 2a 제곱 마이너스 12a 더하기 26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여러분 이 2차 함수가 최소가 된다라고 하면 뭐 느껴지는 풀이 방법이 있죠. 얘를 2차 함수의 표준형으로 나타내 주는 거예요. 2로 묶고 a 제곱 마이너스 6a 한 다음에, 여러분 이거 기억나시죠? 절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고 뒤에 있는 26 이렇게 넣어서 얘를 이렇게 정리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해 주고 얘는 2를 곱해서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만들어 주면, 여러분 이거 더하면 얼마지? 그렇죠, 얘는 8이죠. 지우고 8이라고 적어볼게.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언제일 때 이 값이 최소가 되죠? 그렇지. 이게 0일 때, A가 3일 때 최소가 되는 거라. 그러면 우리가 최소 값을 찾는 게 아니라 최소가 되는 A 값을 찾아달라라고 했기 때문에 답 벌써 나왔죠. 정답은 3번이다 라고 풀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3번은 세 점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어떤 삼각형이 C가 직각인 직각삼각형이 되도록 하는 K값을 모두 구하시오 라는 문제네요. 여러분 일단 이 문장을 이제 딱 밑줄 쳐놓고 그림을 그려놓으면 어떻게 그려지냐면, 일단 직각삼각형이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고, 특별하게 요 점이 있는 이게 직각이 되도록이니까 여기가 C가 되겠죠. 그 다음 누가 A, B여도 상관없을 것 같아. 여기 A, 여기 B, 임의로 한번 더 볼게. 여기가 마이너스 3,5, 2,0,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K. 이렇게 만들어주면 여러분 직각삼각형이니까 뭐가 생각이 나죠? 어떤 공식이 생각나? 피타고라스 정리 생각나죠?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면 변 AC의 제곱과 BC의 제곱을 더해주면
AB의 제곱이 되겠다라는 식을 떠올릴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 천천히 한번 집어넣는 거예요. 일단 AC의 길이 해주면 여기서 얘를 빼면 2제곱, 그 다음에 5에서 K 빼면 5-K제곱, 그 다음에 두 번째 BC의 길이니까 얘는 9 더하기 K제곱 이렇게 되겠고, 마지막에 이 길이의 제곱이니까 얘는 5제곱 25랑 25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럼 이 식을 좀 정리해 볼게요. 자, 좌변 우변 정리하니까 여기까지 나와서 2를 나눠보니까 요 식이 나와요. 자, 여러분 이 식은 이제 그게 가능하죠. 인수분해 가능하죠. 그래서 얘는 인수분해 해주면 K 플러스 1, K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인수분해 되니까 결국 K 값은 마이너스 1과 6 두 가지가 나오게 되겠네요. 정답은 마이너스 1과 6이다. 다음에 이제 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는 AB에 대해서 선분 AB를 3대2로 외분하는 점 C와 원점 사이 거리를 구하시오입니다. 일단 점 C는 외분하는 점이니까 점 C 자체를 구해줘야 그 다음에 C와 원점 사이 거리를 구할 수 있을 것 같거든. 자, 그러면 점 C의 좌표 한번 구해볼게. 점 C 좌표는 여러분 3대2로 외분하는 점이네. 선생님이 3대2 이렇게 위에 쓰는 습관이 있어서 위에 적어준 다음에 외분하면 여러분 3 빼기 2죠. 3 빼기 2, 3 빼기 2 한 다음에 x자로 곱해봅시다. x자로 곱해보면 15 빼기 4, 외분이니까 빼죠. 그 다음에 이제 y좌표는 마이너스 3 빼기 마이너스 8 이렇게 적어준 다음에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C라는 좌표는 결국은 11, 마이너스 11이다 라고 알 수 있겠고, 이 점과 원점 사이 거리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점과 0,04의 거리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거리 D는 루트 11의 제곱 더하기 11의 제곱이 되어서 얘는 루트 242 이렇게 되겠네. 그럼 여러분 이거는 11 루트 2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자,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자, 미리 풀면 너무너무 좋은데 여러분 너무 시간이 쫓겨 있는 친구들은 오늘 안에만 들으면 괜찮으니까 꼭 다 풀어보고 영상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시험 대비로도 좋으니까. 자,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는 AB에 대해서 선분 AB를 3대1로 내분하는 점과 외분하는 점을 각각 PQ라고 한대요. 그랬을 때 선분 PQ의 중점의 좌표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인 거죠. 자, 그럼 제일 먼저 뭐 해야 돼? 그래서 PQ의 좌표를 먼저 구해줘야 되죠. 그래서 P의 좌표를 구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보기들이 조금 방해가 되니까 이렇게 가려볼게요. 색깔이 좀 다시 얘는 이렇게 가려줄게요. 자, 그 다음에 자 P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의 좌표를 구하면 얘는 3대1로 내분한다고 했으니까 일단 더해서 4, 이렇게 만들죠. 그 다음에 x자로 곱해주면 이렇게 곱해져서 9 빼기 5 y좌표도 같은 방법을 하면 27 더하기 5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q는 외분하는 점이니까 3 빼기 1을 해서 2분의 이렇게 되겠죠. 2분의 한 다음에 이번에는 두 개를 x자로 곱해서 빼줍니다. 3, 3은 9 빼기 마이너스 5야 얘들아. 빼기 마이너스 5면 플러스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3, 9, 27 빼기 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내분하는 점 P를 계산해주면 4분의 4니까 1, 얘는 4분의 32니까 8. 그 다음에 Q 좌표는 얘는 14에 2 나누니까 7, 얘는 22에 2 나누니까 11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랬을 때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했죠. 그랬을 때 선분 PQ의 중점의 좌표는 A, B다 라고 했어요. 자, 이제 얘의 중점 좌표를 구해줄게. 중점 좌표는 중점 보통 M이라고 쓰니까 중점은 2분의 한 다음에 두 개를 더하는 거죠. 1 더하기 7, 그 다음에 2분의 Y좌표 더한 거 8 더하기 11 이렇게 해주면 중점의 좌표가 완성이 됩니다. 결국 중점 좌표는 2분의 8이니까 4, 2분의 19 이렇게 되겠네요. 그랬을 때 A 곱하기 B의 값을 묻고 있어. 이게 A고 이게 B니까 결국은 두 개를 이렇게 더해서 약분도해서 38이다 라는 정답을 얻어낼 수 있겠네요. 자, 6번 문제입니다. 6번 문제는 사실 마지막에 보면 무게중심 좌표 구하라고 하는데 절대 그냥 무게중심 구하라는 법이 없죠. ABC의 무게중심 말고 AB의 중점 낸 거,
BC에 중점 낸 거, C에 중점 낸 거를 각각 가지고 걔들의 무게중심을 구해달라는 거야. 자, 일단 천천히 AB의 중점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B의 중점 P. P는 AB의 중점이니까 여러분 딴 거 보지 마시고 AB점만 쳐다보던 걸로 하자. AB 좌표를 쳐다보면 중점 구하죠. 2분의 이거 더하기 이거 1-3 2분의 3 더하기 7 그렇죠. 같은 방법으로 Q와 R 한번 구해보세요. 서로 중점이거든. 그래서 Q 좌표는 BC만 보니까 지저분하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Q 좌표 한번 구해주면 Q 좌표는 얘를 둘이의 반틈이니까 2분의 -3 더하기 8 2분의 7 더하기 11 이렇게 했네. 자, 또 R 좌표 구해주면 R 좌표는 1과 그러니까 A와 C 중점이니까 2분의 1 더하기 8 그 다음에 2분의 3 더하기 11 이렇게 풀면 돼요. 이제 중점 무조건 구할 줄 알아야 돼. 이 방송을 보는 친구들은 다 이제 중점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P 좌표는 얘는 -1 5 그 다음에 Q 좌표는 2분의 5 18이니까 9 그 다음에 R 하면 2분의 9 7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라 하자 했으니까 구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을 읽어보면 삼각형 이거 PQR의 무게중심 좌표를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얘들아 잊어버리면 안 돼. 이거 무게중심이라는 거는 좌표 싹 다 더해서 x끼리 다 더한 다음에 뭐 하면 되지? 3으로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무게중심 그리고 기호를 뭐라고 한다 했어? 그죠? G라고 한다 했지. 무게중심. 그래서 얘는 이렇게 쓴 다음에 3분의 얘를 다 더해주는 거야. 그냥 더하세요. -1, 2분의 5, 2분의 9 이렇게. 그 다음에 이번에는 y좌표를 다 더한 거 3분의 5, 9, 7 싹 다 더한 거죠. 그래서 얘를 정리만 하면 끝. 그러면 이거 한 번에 정리 안 되겠다 맞죠? 이거 다 더하면 2분의 14니까 7 두 개 더하면 6이니까 3분의 6이네. 2, 14 7하면 21이니까 3분의 21하면 7 따라서 무게중심 좌표가 2,7이다 라고 풀 수 있겠죠. 자, 7번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좀 거슬리니까 얘를 이렇게 가려줄게요. 에헤이 다시 얘를 이렇게 가려주고 시작을 할게요. 자, 문제를 읽어보면 이 직선이 어떤 직선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직선이 지금 얘하고 평행하고 또한 얘에다가 수직이래. 그랬을 때 AB 값을 구해달라 라는 문제죠. 자, 일단 7번에 요 첫 번째 등장한 이 식을 좀 정리해 볼게요. 이 식을 정리하면 이 식은 3y는 -x 플러스 2죠. y는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2다 라고 식을 정리할 수 있겠네. 첫 번째 단계. 그 다음에 이 직선이 지금 얘한테 평행이래. 그러면 얘의 기울기 또한 -3분의 1이라는 거죠. 일단 얘 기울기를 한번 구해보면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식을 좀 바꿔보면 ay가 x랑 같으니까 y는 a분의 1x네. 그럼 여러분 일단 첫 번째 저 친구한테 평행하다라고 얘기했으니까 평행하다는 것은 이 기울기랑 같다는 거죠. -3분의 1이랑 a분의 1이 같다라는 거니까 a 값을 바로 구할 수 있어. -3이죠. 구했고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정신을 차리고 얘를 보니까 이거의 수직이래. 얘들아 그러면 일단 이 기울기를 좀 구해봐야겠지? ax는 by 일단 기울기만 궁금한 거니까 3을 무시하고 얘는 y는 b분의 ax인데 이것의 수직이래. 누가? 얘가. 그러면 얘의 수직이란 얘기는 여러분 기울기가 뭐라는 얘기냐면 얘가 수직이다라는 얘기는 여러분 수직인 기울기 어떻게 구했지? 그래서 두 개를 곱해서 -1 되는 건데 그렇게 기억해도 괜찮고 수직인 기울기는 역수를 취하고 부호 바꾸면 그게 수직인 기울기라고 했죠. 부호 바꿈. 그러면 이것의 수직인 친구는 -a분의 b다 라고 구할 수 있겠네. 이 a분의 1이라는 기울기가 또 뭐랑 같냐면 또 얘랑 같대. -3분의 1이랑 같대. 자, 그러면 부호 일단 떼면 a분의 b가 3분의 1이랑 같긴 한데 a 구했잖아요, 여러분. 살포시 지우고 이렇게 지우고
마이너스 3을 넣는 거지. 그러면 b 값이 얼마 나오냐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나올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얘랑 얘랑 구했으니까 b 빼기 a 값은 마이너스 1에서 얘들아 마이너스 3을 빼주면 그치 부호 바뀌어서 더하기 3이라서 2다 라는 결론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 왼쪽 페이지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 문제 남았는데 오른쪽 문제 진짜 한번 풀어보고 재생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 풀고 재생하면 너무 힘드니까 뭐 한 문제 풀고 재생하고 이렇게 해도 괜찮고요. 그래서 저도 8번부터 다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8번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문장이 길기 때문에 좀 끊어져 있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세요. 자, 두 점 AB에 대해서 선분 AB를 1대2로 외분하는 점을 지나고 그럼 일단 우리가 외분하는 점을 구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계속 읽으면 그 점과 AB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이거라 하자 이랬으니까 일단 직선 AB의 수직인 방정식도 구해야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일단 이 점부터 먼저 구해보자. 그죠? 1대2로 외분하는 점이니까 1대2를 적어주고 이 점을 한번 구해주면 이 점을 임의로 한번 C라고 할까? C라고 하면 1대2로 외분하는 점이니까 1 빼기 2 1 빼기 2 이렇게 만들어 놓고 X자로 곱해주죠. 그러면 4 빼기 6 9 빼기 14 이렇게 되니까 이 C라는 점은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2니까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니까 5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이 점을 살포시 2,5다 라고 적어주고 저는 이 내용들을 다 지울게요. 여러분 다 필기를 하셨으면 제가 이거를 살포시 지울게요. 이렇게 지우고 나서 이제 문제를 좀 더 깔끔하게 만들어주는 거지. C 2,5라고 한 다음에 2,5를 지나고 AB의 수직이란 얘기는 기울기를 알려주는 거죠. 자, 기울기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 건데 원래 AB의 기울기를 한번 구해보자. 직선 AB의 기울기. AB의 기울기는 X증가량 4 빼기 3, 요거 빼기 요거죠. 그 다음에 9 빼기 7 이렇게 하면 원래 기울기는 2야. 그러면 얘의 수직인 기울기는 얼마야 여러분? 수직이라는 거는 여기에다가 아까도 했죠. 역수치하고 부호 바꾸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겠네 라는 정보까지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얻은 요 두 가지 정보를 가지고 직선식을 만들어 봐야겠죠. 직선식을 만들어 보면 얘를 지나면서 2,5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직선 방정식이니까 여러분 요거를 이용해서 y-5 하고 x-2 이렇게 적은 다음에 앞에 기울기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요거 기억나세요? y-y1은 n의 x-x1 요거잖아. 그죠? 그래서 요거 만들어서 정리해주면 얘는 이렇게 생겼겠네. 더하기 1 이렇게 곱하면 더하기 1이고 마이너스 5 넘어가면 6 이렇게 되겠네. 자, 그랬을 때 내가 이걸 잘 구해놨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거래. 우리가 구한 거랑 조금 다르게 생겼죠. 그러면 아까 구한 거는 y는 이었는데 얘는 보니까 2y야. 2y가 되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일단 우변에 있는 친구들을 왼쪽으로 싹 몰아주고 2를 곱하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얘는 하나씩 해보자. 얘를 넘기고 2배를 할 거니까 x 넘기고 2배 하면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얘는 안 넘겨도 되는데 2배 해야 되니까 2y하고 0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좀 빨랐나? 자, 여러분 안 되면 천천히 넘기고 2배 해보세요. 이 식을 좀 정리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결국은 여러분 이제 끼워 맞추기만 하면 돼. 여기 좀 지저분하니까 치울까? 자, 그랬을 때 ax, b에다가 끼워 넣어주면 결국 a 값은 1이고 b 값은 마이너스 12라는 사실을 알게 되겠죠. 따라서 정답 a제곱 더하기 b제곱 해주면 1 더하기 144가 되어서 145다라는 정답이 나오겠습니다. 자, 9번 같은 문제는 엄청 이상한 문제는 아닌데 여러분이 처음 봐서 좀 낯설죠. 보통은 2등분할 때 넓이를 2등분한다 라는 건 좀 많이 받는 것 같은데 그쵸? 근데 3등분이 좀 낯설기 때문에 여러분 보통 이렇게 낯선 게 나올 때는 문제가 막 어렵게 나오진 않아요.
잘 생각해 보면 되는데, 자, 일단 오늘 이 문제를 한번 들어보고 다음에 3등분 문제 나오면 한번 응용해 보세요. 자, 일단 오른쪽 그림과 같이 4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직사각형이 있어요. 직사각형 보니까 가로의 길이는 6이고 세로는 12네. 그래서 이 직사각형 넓이 자체는 6 곱하기 12니까 70인 것 같아 라고 알고 시작을 할게요. 자, 그랬을 때 이 두 직선이 이 넓이를 3등분한대. 이렇게 쭉쭉 자르면은 이 72를 3등분 한다는 거야. 72를 3으로 나누면 24거든요. 그래서 이 넓이가 24, 24, 24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한 조각당 넓이가 24네 라고 생각할게요. 일단 한 조각 넓이가 24네 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랬을 때 요 y절편 a랑 b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게 문제가 되겠죠. 자, 일단 요까지 끊고, 좀 지저분해서 지웠는데 얘들아, 여기는 세 조각을 잘 보면 알겠지만 얘들은 그렇게 멀쩡한 사각형이 아니야. 밑에 잘 보면 사다리꼴이죠. 사다리꼴 넓이를 구해야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이제 이 정보를 알아가면 좋아요. 자, 일단 사전 지식. 얘들아, 사다리꼴 넓이 어떻게 구해? 이렇게 생겼을 때 A, B, C, D일 때 어떻게 구하지? 그렇죠? 윗변 더하기 아랫변. A 더하기 B 한 다음에 높이인 C야 D야? 그렇죠? D를 곱하고 2를 나누는 게 사다리꼴 넓이죠. 자, 일단 요거는 사전 지식이니까 지우고, 자, 저기 있는 사다리꼴 첫 번째 밑에 있는 거 넓이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밑에 있는 넓이는 잘 보면 얘는 지금 y절편이 b니까 여기가 b가 되겠죠. 그리고 얘는 어디일까? 그쵸, 얘는 x가 6인 점이니까 6, 더하기 b겠지. 그 말인 즉슨 요 길이가 6 더하기 b란 얘기가 되겠네. 요만큼은 b고. 그래서 첫 번째 넓이를 구해주면 첫 번째 넓이는 b에다가 6 더하기 b에다가 얼마를 곱했지? 높이. 요 높이인 6을 곱하고 2를 나누는 거네.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 그죠? 얘가 24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b값 왠지 구할 수 있을 것 같거든. 약분하면 3이고 3 곱하기 얼마가 24냐면 8이 24야. 그러면 요 값이 8이 되니까 2b 플러스 6이 8이다. 따라서 b값이 1이다 라고 b값을 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이 b값은 1이었어.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구하기 귀찮다고 이런 짓을 하시면 곤란합니다. 이게 1이니까 1이구나 이러면서 막 이렇게 가면 곤란해. 정답이 5긴 한데 여러분, A값이 5긴 한데 이거 막 잘못 깬또 찍어서 4칸 이렇게 해버리면 곤란하거든. 자, 일단 정석으로 A값을 구해봅시다. 자, A값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요 위에 있는 요 사다리꼴 넓이를 구하면 좀 간단할 것 같아. 그래서 여기 있는 점과 여기 있는 점을 구해볼 건데, 일단 요 직선에서 0 집어넣으면 여기가 A가 되죠. 얘들아, A가 되면 요 길이 얼마가 돼? 그렇죠. 전체 12에서 A를 빼줘야 요 길이가 나오죠. 그 다음에 요 점은 여기다 6을 집어넣은 거니까 얘는 Y값이 여기가 6 더하기 A인 거야. 6 더하기 A면 요 길이가 좀 어렵지. 요 길이 어떻게 되지? 요 길이는 위로 살짝 올릴게. 요 길이는 12에서 6 더하기 A를 뺀 거죠. 그럼 얘는 6 빼기 A다 라고 쓸 수 있겠네. 그러면 여러분 2번 넓이 구하는 게 좀 번거로워서 여기다가 이렇게 떼내면 얘는 6 빼기 A가 되고 얘는 12 빼기 A가 되겠네. 그리고 똑같이 요 길이랑 높이가 같기 때문에 6이다 라고 쓸 수 있겠네요. 자, 이번에 넓이를 천천히 구해보면 두 개를 더해줍니다. 더해주면 18 빼기 2A 곱하기 높이 나누기 2가 되겠죠. 자, 이 넓이도 마찬가지로 한 조각당 24라 했으니까 24다 라고 쓸 수 있겠고, 조금 내려서 다시 구해보면 얘는 약분해서 3, 마찬가지로 8, 3에 24니까 요 값이 8이 되겠죠. 그래서 18-2a가 8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a가 마이너스 10, 결국 a 값이 5다 라는 결론 내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결국 정답은 a 곱하기 b니까 5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처럼 진짜 정 모르겠다 하면 적당히 찍으셔도 돼요, 얘들아. 선생님 할 말은 아니지만 이게 6이다, 그죠? 6이면 요게 3칸이다. 아이고, 요게 3칸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누면 요게 1칸이다.
한 칸이네. 이렇게 푸셔도 뭐 엄청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림을 너무 전적으로 믿으시면 안 되니까 요거는 최후의 수단으로 여러분이 정말 못 풀겠다 했을 때 찍는 수단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10번 문제는 이 점에서 두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도록 하는 A값의 합을 구하시오인데요. 이 말인 즉슨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랑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랑 서로 같다라고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직선까지의 거리, 요까지의 거리 두 개가 서로 같으면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요 직선이랑 점까지 이르는 거리를 좀 구해줍시다. 그러면 루트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이니까 1 더하기 1 하시고 2,3을 집어넣죠. 헷갈리니까 좀 지울게요. 여기 개수. 그러면 여기다가 2, 3 집어넣으시면 되죠. 절대값에 2, 3, 마이너스 1. 그래서 거리는 루트 2분의 4가 되겠죠. 이 거리는 요 첫 번째 직선과의 거리,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직선과의 거리를 구해주면 두 번째 루트 1 더하기 2제곱이죠. 4. 그 다음에 2 집어넣고 3 집어넣고 A 한 다음에 절대값이 오는다. 자, 그러면 얘를 둘이 서로 같아야 되니까 얘를 살짝 정리해주면 루트 5분의 절대값 A-4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루트 2분의 4는 루트 5분의 절대값 A-4와 같다라고 해준 다음에 여러분 이거 절대값을 풀려고 하니까 너무 잘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면 얘를 제곱해줘요. 제곱을 해주면 얘는 2분의 16이 되겠죠. 2분의 16이 되고 얘 제곱해주면 5. 얘는 제곱해주면 그냥 이제 절대값이 없는 그냥 제곱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이제 조금 구하기 쉬워졌어. 이거 8이고 양변에 5를 곱하면 40은 A-4의 제곱이 되겠죠. 자, 이 식 왼쪽으로 와서 좀 정리를 해주면 얘는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6은 40이죠. 40 왼쪽으로 넘겨주면 A제곱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24는 0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랬을 때 A값 다 구할 필요는 없어요. 왜 없냐면 모든 실수 A값의 합을 구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A값을 만족하는 게 두 개 나올 텐데 두근의 합은 여기에 숨어있죠. 그래서 정답은 두근의 합이니까 8이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원점에서 직선까지 거리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인데요. 자, 일단 이 직선이 조금 지저분하게 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X꼴, Y꼴 이렇게 좀 예쁘게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3-K의 X 이렇게 여기 정리한 거야. 그 다음에 더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 Y 더하기 2는 0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요거 전개해서 정리한 거예요. 정리하면 얘는 개수 이렇게 있으니까 거리 공식 구할 때 조금 편할 것 같아. 자, 그런 다음에 일단 우리가 최대값을 구하기 전에 최대값 잘 모르니까 거리를 먼저 구해볼게요. 자, 거리 구하면 거리는 보통 D라고 하니까 D는 루트, 자, 일단 좀 지저분해. 개수의 제곱 더하기 개수의 제곱이니까 3-K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원점까지의 거리니까 X에다 0, Y에다 0 집어넣어주는 거야. 0 집어넣어주면 사라지면서 마지막에 2만 남죠. 그럼 절대값 2니까 그냥 여기 2가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자, 모르겠으면 천천히 거리를 한번 구해보시고 이것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되게 생소하다, 그죠? 자, 일단 이 값이 제일 크려면 어떻게 되는지 잘 봅시다. 얘들아, 어떤 분수가 있어. A분의 B가 있을 때 이게 제일 크려면, 최대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냐면 얘는 크면 클수록 좋지. 분자니까 크면 클수록 좋은데 분모는 얘들아 작으면 작을수록 이 전체 값이 커져. 그죠? 그래서 이 값은 뭐 이런 생각하면 되겠지. 8분의 1, 4분의 1, 2분의 1 중에 이게 제일 크잖아. 위에 있는 값이 고정되어 있을 때는 분자가 크면 클수록, 작으면 작을수록 좋아요. 숫자가 작을수록 큰 수니까. 그래서 이게 최대값이 되려면 여러분 이 사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이 값이 제일 작아야 돼. 이것이 최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값이 최소가 되게 하기 위해서 루트 안에 있는 값이 제일 작으면 되겠죠. 그래서 3-k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의 제곱이 최소가 되는 그 k 값을 찾아줘야 돼. 그래서 한번 찾아보면 얘는 식을 먼저 정리하겠죠. 전개해서 정리를 했다고 치면 2k 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2k니까 마이너스 4k 그 다음에 10 이렇게 되겠네. 자, 이 값의 최소값을 한번 구해봅시다. 얘는 2로 묶어주면 얘는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생겼겠네. 얘들아 그러면 요 루트 안에 있는 값을 이렇게 정리했을 때 최소값은 얼마일까? 그렇지. k가 1일 때 8이라는 최소값을 갖기 때문에 요것은 루트 8분의 2일 때 가장 큰 값을 가지지 않을까요? 그죠? 이 값이 제일 작을 때가 8이었으니까 루트 8분의 2가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요거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값을 조금 정리해주면 정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양변에 분자 분모에 루트 8을 곱해주면 8분의 2 루트 8이 될 거고 얘는 4분의 2 루트 2네. 약분하면 4고 2 루트 2니까 다시 약분해서 2분의 루트 2다. 정답이 2분의 루트 2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최소값, 최대값을 되게 잘 활용한 예라고 볼 수 있겠네요. 12번 잘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저희 1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인데요. 12번에서는 어떤 2차 방정식을 주면서 이 2차 방정식이 도형이 원이 되도록 하는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2차 방정식이 원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 어떤 조건이 있냐면 원이 되도록 하려면 다시 옮겨서 원이 되기 위한 조건은 첫 번째로 x, y 항이 없어야 돼. 그죠? x, y 항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원방정식 기본형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렇게 생겼잖아 얘들아. 이렇게 생겼을 때 이거를 완전 제곱식으로 전개하고 남은 것들을 다 오른쪽으로 빼냈을 때 이 r 값이 r 제곱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야. 그 두 번째는 반지름 이게 나오는 게 0보다 커야 돼. 이 말은 무슨 말인지 풀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방정식이 되려면 이 꼴로 정리를 해줘야 된다 맞지? 그러면 얘를 그 꼴로 한번 정리를 해주면 요거 두 개 묶어서 x 플러스 2의 제곱 만들고 4를 뱉어내고 그죠? 그 다음에 y와 6y 가지고 만들면 y 마이너스 3의 제곱하고 9를 뱉어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숫자를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이렇게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정리를 해주면 요거랑 요거를 먼저 쓸게. y-3의 제곱 한 다음에 여기 있는 숫자들을 좀 정리해주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9,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2가 되겠고 뒤로 넘겨주면 얘는 12 빼기 k 이렇게 되겠네. 맞죠? 그랬을 때 여러분 원방정식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가 반지름의 제곱이 돼야 돼. 그렇다는 얘기는 이 숫자 자체가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커야겠죠. 이거 정정할게 얘들아. 반지름이 0이 되면 안 되지. 그래서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아니라 그냥 0보다 커야 돼. 0보다 커야 돼. 얘가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러면 이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결국 범위가 나오죠. 12-k가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k가 12보다 작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겠죠. 자, 13번 문제는 여러분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있대. 그 원방정식 문제는 보통은 그림 그리면 좀 잘 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원방정식 문제 한번 그림을 그려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원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원은 이 컴퓨터 장점이네. 자, 원과 어떤 직선부터 망할 것 같아.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여기서 만난다 하고 중심을 여기라고 칠게. 자, 그랬을 때 현 AB의 길이가 4일 때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4래. 4일 때 원 반지름 길이를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여기 힌트가 있어요. 여기 반지름 R이 여기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R일 거고 여기도 왠지 R일 거고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냐면 이 직선 x-2y 플러스 5는 0하고
요 점이 뭐지? 맞죠? 이 원방정식의 중심이니까 0,0이죠. 이 중심과 이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우리 거리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이 직선이랑 원점 사이 거리 루트 1제곱 더하기 2제곱이니까 1 더하기 4 0,0이니까 0, 0 없어지고 5 이렇게 되겠네. 얘는 루트 5분의 5니까 여러분 약분해서 루트 5라고 쓸 수 있겠죠. 아, 그럼 여러분 요 사이 거리가 루트 5라는 거네. 그러면 여러분 이 현의 길이가 4라는 건 사실 요 반쪼가리가 2라는 사실도 되는 거죠. 뭐 쓰고 싶지? 피타고라스 쓰면 되겠죠. 그래서 요 길이가 루트 5, 요 길이가 2니까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r제곱은 2제곱 더하기 루트 5의 제곱 이렇게 돼서 4 더하기 5가 되니까 9가 되겠네. 따라서 반지름의 길이가 3이다 라고 바로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림 그리면 생각보다 쉽게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이제 마지막 문제 14번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입니다. 하기 전에 보기 좀 지우고. 자, 이 원과 직선의 두 교점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의 중심의 좌표는 이라고 적혀 있어요. 자, 일단 두 교점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이 원과 직선이 뭔가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것 같다, 그죠? 자, 그랬을 때 이 교점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의 중심의 좌표를 묻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교점을 구해야 될 것 같아. 자, 교점을 구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원과 직선을 연립방정식을 이용해서 구하는 거예요. xy 값을. 자, 그러면 요거를 조금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 y는 나머지 넘겨서 2x 플러스 1이라고 두고 여러분 연립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 y 자리에다가 2x 플러스 1을 전부 다 대입해 주는 거예요. 자, 연립한다. 첫 번째 단계는 연립이에요. x제곱 더하기 y 대신에 저 친구 그 다음에 7x 다시 y 대신에 2x 플러스 1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해서 식을 좀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정리를 해보아하니 이 과정을 좀 생각할게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나오고 여러분 얘는 인수분해를 하니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는 0이 나와서 x는 1 마이너스 1 또는 x는 2 이렇게 두 가지 식이 나와요. 자, 그러면 x 값이 마이너스 1일 때는 y 값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고 x에다 2 집어넣으면 y 값이 5가 나오겠네. 자, 그러면 이 두 점을 구했기 때문에 이 두 점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한다라고 했으니까 다시 원이 등장하겠죠. 다시 이렇게 생긴 원이 이렇게 등장을 하면서 얘들 둘이를 지름의 양끝점으로 한다 했으니까 대충 지름이라 생각하고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여기가 2,5 이런 상황인 거죠. 이렇게 싹 이어주면 얘가 지름이 된다는 거고 여러분 그러면 이 원의 중심의 좌표를 구하려면 이 두 개의 뭘 구하면 된다? 그렇지. 얘의 그 중점을 구하면 되겠죠.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중점을 구해주면 다시 괄호를 쳐서 2분의 두 개를 더한 거 마이너스 1 더하기 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5 이렇게 적어주면 중심을 구할 수 있겠죠. 정답은 2분의 1, 얘는 4니까 2다 이렇게 중심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긴 시간 동안 여러분 문제도 풀고 해설도 하느라 되게 바빴을 텐데 너무 고생 많았고 다음 원격 때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미리 풀고 이제 해설 강의를 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